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정부, 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이제 한 가지만 하는 알파고 같은 이런 좁은 인공지능에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반 인공지능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래에는 이 인공지능이 정부나 의회의 의사결정을 지원, 보좌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을 편견 없이 인공지능이 해결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온라인 정부, 비트네이션 등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봇 오바마예요. 로봇 대통령 또는 국회를 대체합니다. 그 로봇이 이제 알파고 같은 이 인공지능이 이 한국에 있는 또는 뭐 전 세계에 있는 아니면 미국에 있는 법을 다 읽어요. 외웠어요. 모든 규율을 다 읽고 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 외우고 아침마다 이 뉴스라든가 SNS, 페이스북을 다 읽어서 여론조사 2,000명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5천만 명 우리나라 전 인구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잘잘못을 따져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거나 또는 편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로봇이 철저하게 인공지능이 가장 좋은 정책,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대안을 뽑아준다, 내준다, 특히 국회의원에게 조언한다, 보좌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존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AI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또 뭐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이런 자리에 AI 로봇이 가서 일을 대체하는 이런 것이 있죠. 공무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는 3기가밖에 안 되는데 제 머리도 3기가밖에 안 되는데 이 인공지능은 수십억 기가. 갖다 붙일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컴퓨터를 많이 갖다 붙이면 더 늘어나니까. 이 벵고르체는 누구인가? 일반 인공지능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일반 인공지능은 이제 오른쪽에 보는 소피아가 최초로 만들어진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피아는 60여 개의 표정을 짓고요. 말도 하고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해서 뭐 판에 박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눕니다.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로봇끼리 또 배워요. 학습을 합니다. 학습까지 해요. 이 로봇을 만든 사람은 헨슨 로보틱스사가 자기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데이빗 헨슨이고요. 이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로봇을 만들고 로봇의 얼굴을 만져보면 플러버라는 특수한 물질로 만들어서 사람 얼굴처럼 촉촉합니다. 그래야 이 주름이라든가 웃을 때 그 표정을 그죠 찡그러지는 이런 모습을 표정을 띠기 때문에 특별하게 맞춘 이 플러버 러버예요. 그죠 고무 같은 물질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이 벵고르체에게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고요. 대화는 그냥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멀리에서도 여기 로봇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나이가 몇이냐? 너 어디서 태어났냐? 아니면 2+2는 뭐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요 로봇은 소피아가 아니고 한입니다. 한. 헨슨 로보틱스에서 한을 땄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말을 대화를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얘는 영어를 이해합니다. 아직 한국말은 이해를 못해요. 한국말을 얘가 이해하도록 프로그램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보는 이 로봇도 그죠? 지금 얘는 필립입니다. 다리 꼬고 멀리서 앉아서 대화하는 거 보면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사람인지 착각했어요. 그런 정도로 로봇이 말하고 노래까지 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제 인간 같은 로봇. 이게 바로 인공 일반지능입니다. 그냥 인공지능 또는 좁은 인공지능 또는 약 인공지능은 알파고처럼 한 가지밖에 못해요. 알파고는 앉아 있는데 차가 와서 자기를 박아서 죽여도
차가 오는 줄도 몰라요. 그죠? 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간 닮은 이런 똑똑한 로봇을 벤 고르첼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 졸탄 이스타반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의 트랜스휴먼 당수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정부 예산에 600억 불 중에 국방 예산이 그죠?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예산을 10% 또는 1%만 투자하자. 어디에다가 바로 인공지능에다가 투자해서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사람들이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국회의원 싫어하는 일은 그냥 걔들이 하게 두고 나는 좀 더 화려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트랜스휴먼 당수니까 인간에게 기계를 많이 이제 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인간에게 뭐 다양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트랜스휴먼 당수. 이 사람도 지금 현재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양한 시스템의 로봇을 활용을 잘 해야 되고 인간은 결국 기본소득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실직자들이 너무 난무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해서 사실 파괴해요. 두드려 부숩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윈윈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탄 이스타반이라고 이 지금 트랜스휴먼 당수는 이제 지금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 후보이지만 국회나 정부가 불필요하다. AI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보좌관이 아니라 앞으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역할을 처음엔 하겠지만은 점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더 의지할 것이다. 지금 현재 불이 납니다. 큰 빌딩에서 불이 났어요. 이미 그런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큰 불이 났어요. 그때 그 중에서 한 사람 소방 담당관이 이리 따라오세요, 날 따라오세요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즉 로봇이 나를 따라오세요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따라갔겠습니까? 전부 로봇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나 뭐 인간인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뭐 판단을 못하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까? 그죠? 그래서 로봇이 더 판단을 잘할 것이야 로봇을 따라갔다라는 게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인간보다 수십억 배로 똑똑해지기 때문에 계산도 빠르고 의견 수렴. 이제 2,000명에게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이 5천만 명 여론 수렴이 인공지능을 할 수 있어요. 그죠? SNS를 다 읽어요. 누가 누구 욕을 하고 누가 누구를 뭐 칭찬하고 뉴스를 다 읽어요. 뉴스 읽었더니 이게 문제고 이거는 반대한 사람이 많고 이거는 찬성한 사람이 많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이 인공지능 속에 인간은 3기가지만 엄청난 용량의 인공지능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인공지능을 흔들어서 결과가 나오면 훨씬 더 정확한 이 국민 의견 수렴이 되고 투표도 할 수 있고 그죠. 투표도 이제 상시로 하면서 거의 무료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배장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미 제도가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참여 입법제도. 주민들이 스스로 스위스 같은 데는 입법을 그죠. 뭐 15만 명인가 뭐가 서명만 하면 입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우리가 스스로 만듭니다. 1년에 서너 번 국민 투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도 우리가 개개인이 국민이 만들고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만들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어디에 얼마 쓰자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정부가 필요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벤 고르첼 같은 이 일반 인공지능 협회장 또는 인공 일반지능 협회장은 아까처럼 로바마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우주, 항공, 농업, 뭐 자동차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건설, 방산, 인텔리전스나 뭐 심지어 금융, 아트나 의료, 보건, 법조, 모든 것을 이제 AI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기본 소득 제도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스 자바론코프 존스 홉킨스 AI 인공지능 최고 전문가입니다.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회사
지금 현재 거의 2천억의 그 가치를 가지는 이 회사의 CEO는 이미 아까 봤다시피 AI 뷰티 컨테스트를 해요. 얼굴을 인공지능이 쳐다보고 미인이다를 파악하지만 미인 컨테스트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얼굴 주름 이런 것을 보면서 질병을 파악해냅니다.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아프고 또는 어디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되고 등등을 알려줘요. 이처럼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아주 일상생활까지 다가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건강성을 또는 피부 미용을 건강성을 알려주고요. 재미있겠죠. 그래서 자연 뷰티, 자연 미인을 뽑아내는 거죠. 이거 재미있는 일 하나의 그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작해서 전 세계 과학 분야의 미인, 미녀가 누구인가, 그리고 얼굴을 통해서 또 질병이라든가 어디가 안 좋다라는 것까지 알아내는 건강 체크 기능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이제 AI가 하고 입법, 예산 뭐 이런 것들도 AI가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다양한 이 기본 소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정부는 또 뭐 세계 헌법, 세계 시민처럼 해서 온라인의 가상 정부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온라인 가상 정부, 정부 2.0 이렇게 해서 비트네이션이나 백피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가버넌스 2.0 해서 비트네이션 홈피입니다. 비트네이션에는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들어가서 가상 국가예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의 호적 등본이라든가 내 아이의 출생신고를 여기다 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면 여기다가 부동산 샀다고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비트네이션이라는 게 또 태어났고요. 백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피드는 이 비트네이션은 미국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 백피드는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어서 가상 국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이 국가에 소속됐다라는 소속감도 가지고 이제 중앙 집중이 아닌 그죠? 지방 분산형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비트네이션의 국민도 될 수 있고 노르웨이 2030 국가 미래 보고서를 보면은 사실 이제 글로벌 정부가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정부가 탄생하는 것은 2030년 정도가 되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지고 여러 국가 간의 갈등, 전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글로벌 정부 또는 지구촌에 세계 정부 하나만 있으면 경쟁하지 않고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뭐 블록별로 8개 블록, 아시아 블록, 아프리카 블록 이렇게 8개 국가로 크게 느슨한 국가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세계 헌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월드 컨스티튜션 협회가 있어서 195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촌에 헌법을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드 시티즌, 세계 시민 재단도 있고요. 수많은 글로벌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세계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에게 여권을 이미 허용해 주는 국가가 170여 개 국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계 정부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기후변화 대안 우리나라는 CO2를 많이 내는데 CO2를 절감하는 이런 그 대책은 대안은 또는 뭐 예산은 내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그죠? 너희들이 많이 책임져라 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갈등 관계를 가지죠. 그러나 세계 정부가 있으면 같은 정부니까 그죠? 대안이 빨리 나올 수가 있겠죠. 세계 시민, 세계 시민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다면 유엔이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하고 안보리를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혁을 해가지고 유엔 경찰도 만들고 유엔 형법 재판소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하나로 세계 정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세계 정부로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힘이 드는 것은 각 국가의 무장 해제. 미국이 자 세계 정부이니까 너희들 국방부 예산을 없애고 군인을 없애라 하겠습니까?
당장 겁이 나서 그죠? 소련이 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각 국가의 무장 해제를 해야지만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힘들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고 줄리안 헉슬리라고 지금 이 사람이 바로 유네스코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유네스코 창업자, 창설자가 주장한 이야기죠. 뭐 세계 정부를 주창하거나 세계 정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각종 단체뿐만 아니라 기구, 협회, 재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천여 개의 글로벌 정부를 희망하는 이런 단체, 기구, 협회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소멸하고 로바마가 나와서 정부나 국회의원을 대신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나와서 일자리를 뺏어가면은 뭐 기본소득제도도 나올 수가 있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글로벌 정부를 희망하고 인류에게 최대의 서비스는 사실은 세계 시민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어느 나라를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어느 나라를 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나라는 또 부유한 국가하고 가난한 국가 간에 갈등이 있고 전쟁도 있고 그죠? 이런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를 하나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 헌법도 하나로 만들자. 그리고 이미 가상 국가들이 많이 떠 있다. 가상 국가 중에 가장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비트네이션입니다. 비트네이션은 지금 만들어진 지 한 3, 4년 되었는데 비트네이션은 정부 가버넌스 2.0이라고 해서 비트네이션은 수젠 템플턴이 지금 창립을 해서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각 지역의 엠바사더 그래서 대사를 뽑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사인데요. 뭐 등록을 한지 초창기에 제가 등록을 했고 수자는 지금 제가 초청해서 한국에 옵니다. 11월 달에 한국에 오고 그게 좋은 이유는 나중에는 그 국가가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아주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만약에 지금 뭐 5천여 명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만약에 그 국가에 5억 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비트네이션이라는 가상 국가에 5억 명이 들어가 있다. 굉장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출생신고 그러니까 또는 내가 뭐 호적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 등본 하나 발급해 주는데 500원만 받아도 5억 명에게 엄청난 수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상업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비트네이션에 보면. 하지만 언제나 그죠? 처음에 페이스북이 전혀 광고 없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교장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고도 팔 수 있고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비트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네이션도 지금은 거의 무료로 들어가서 내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지금은 등록을 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수억 명이 들어갔을 때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5억 명의 시민을 가진 비트네이션이 탄생한다 했을 때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다양한 서비스를 팔 수가 있어요. 아주 저렴하게 팔겠지만은 이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탄생, 세계 정부의 탄생 또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소멸시키는 것에 대한 대안들을 또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봇 오바마 즉 로봇 대통령을 만든 벤 고르첼이 어떤 식으로 AI 엔진을 만들어서
정부나 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고요. 졸탄 이스타반 같은 사람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제 엄청난 정보의 양을 분석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으로 로바마를 사용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 비트네이션, 백피드 같은 온라인상에 가상 정부가 이미 생겼습니다. 가상 국가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세계 헌법, 세계 정부 이런 것들도 출현한다.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소득, 이제 수많은 일자리가 소멸해서 기본소득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